안녕하십니까. 세문사에서 발간한 해설이 있는 현대소설 시리즈를 오디오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현대문학의 고전으로 자리잡은 소설 중에서 여성 작가의 작품을 먼저 제작했습니다. 나혜석의 경희를 시작으로 지하련의 결별, 도정, 강경애의 지하촌, 백신혜의 꺼레의 적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경희, 나혜석 1. 아이고, 무슨 장마가 그렇게 심해요? 하며 담배를 붙이는 뚱뚱한 마님은 오래간만에 오신 사돈마님이다. 그러게 말이지요. 심한 장마에 아이들이 병이나 안 났습니까? 그동안 하인도 한 번 못 보냈어요. 하며 마주 앉아 담배를 붙이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이마에 주름살이 두어 줄 보이는 마님은 이 이철원댁 주인마님이다.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나 역시 그랬어요. 아이들은 충실하나 어머니 어째 수일 전부터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오늘은 일어나 다니는 것을 보고 왔어요. 어지간히 날이 더워야지요. 조금 잘못하면 병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셨습니까? 인제 나았으니까요. 마음이 놓여요. 그런데 아기가 일본서 와서 얼마나 반가우셔요? 하며 사돈마님은 잊었던 일을 깜짝 놀라 생각하는 듯이 말을 한다. 먼 데다가 보내고 늘 마음이 놓이지 않다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오니까 집안이 든든해요. 주인마님 김부인은 담뱃대를 잿더리에 탁탁 친다. 그렇다 마다예요. 아들이라도 마음이 안이 놓일 텐데 처녀를 그러한 먼 데다 보내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몸이나 충실했었는지요? 네, 별 병은 아니 났나 보아요. 제 말은 아무 고생도 아니 된다 하나 어미 걱정시킬까 보아 하는 말이지. 좀 줄이고 고생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얼굴이 거칠해요. 하며 뒷곁을 향하여 아가, 아가, 서문한 사돈마님이 너 보러 오셨다. 한다. 네. 하고 대답하는 경희는 지금 시원한 된마루에서 오래간만에 만난 오라버니 댁과 앉아서 오라버니 댁은 버선을 입고 경희는 앉은 재봉틀에 자기 오라버니 양복 속적삼을 하며 일본서 지낼 때에 어느 날 어디를 가다가 하마터면 전차에 치일 뻔하였더란 말. 그래서 지금이라도 생각하면 몸이 아슬아슬하다는 말이며 겨울이 오면 도무지 다리를 펴고 자본 적이 없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꼿꼿했다는 말. 일본에는 하루 건너 비가 오는데 한 번은 비가 심하게 퍼붓고 학교 상학 시간은 늦어서 그 굽 높은 남학신을 신고 부지런히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에 가죽이 벗겨지고 우산이 모두 찢어지고 옷에 흙이 묻어 어찌 부끄러웠었는지 몰랐었더란 말. 학교에서 공부하던 이야기, 길에 다니며 보던 이야기 끝에 마침 어느 때 활동사진에서 보았던 어느 아이가 아버지가 장난을 못하게 하니까 아버지를 팔아버리려고 광고를 써서 제 집 문 밖 큰 나무에다가 붙였더니 그때 마침 그 아이만한 6, 7세 된 남매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꼭 2푼 남은 돈을 꺼내들고 이 광고대로 아버지를 사려고 문을 두드리던 양을 반쯤 이야기하는 중이었다. 오라버니 댁은 어느덧 바느질을 무릎 위에다가 놓고 하하허허하며 재미스럽게 듣고 앉았던 때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소 묻다가 눈살을 찌푸리며 얼른 다녀오. 간절히 청을 한다. 옆에 앉아서 빨래에 풀을 먹이며 열심히 듣고 앉았던 시월이도 혀를 툭툭 찬다. 아무렴, 내 얼른 다녀오리다. 경희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제 이야기에 재미있어 하는 것이 기뻐서 웃으며 안마루로 간다. 경희는 사돈마님 앞에 저를 겸손히 하며 인사를 여주었다. 1년 동안이나 잊어버렸던 저를 일전에 집에 도착할 때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였다. 하므로 이번에 한 절은 익숙하였다. 경희는 속으로 일본서 날마다 세로가로 뛰며 장난하던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렇게 얌전하다 하며 웃었다. 아이고, 그 좋던 얼굴이 어쩌면 저렇게 못되었니. 오죽 고생이 되었을라고. 사돈마님은 자비스러운 음성으로 말을 하다 일부러 경희의 손목을 잡아 만졌다. 똑심한 시집살이 한 손 같구나. 여학생들 손은 피단결 같다는데 네 손은 왜 이러냐. 살성이 곱지 못해서 그래요. 경희는 고개를 치그린다. 제 손으로 빨래 해 입고 밥까지 해 먹었다니까 그렇지요. 경희의 어머니는 담배를 다시 붙이며 말을 한다. 저런! 그러면 집에서도 아니하던 것을 객지에 가서 하는구나. 네 일본 학교 규칙은 그러냐? 사돈마님은 깜짝 놀랐다. 경희는 아무 말 아니한다. 무얼려, 제가 제 고생을 사내라고 그러지요. 그건 누가 시키면 하겠습니까? 학비도 넉넉히 보내주지만은 그 애는 별나게 바쁜 것이 재미라고 한답니다. 김 부인은 아무 뜻 없이 어제 저녁에 자릿 속에서 딸에게 들은 이야기를 한다. 그건 왜 그리 고생을 하니? 사돈마님은 경희의 이마 위에 너펄너펄 내려온 머리카락을 두 귀 밑에다 끼워주며 적삼위로 등의 살도 만져보고 얼굴도 쓰다듬어준다. 일본에는 겨울에도 불도 아니 뗀대지. 그리고 반찬은 감질이 나도록 조금 준다지. 그것 어찌 사니? 네, 불은 아니 때나 견디어나면 관계치 않아요. 반찬도 꼭 먹을 만치 주지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아니에요. 그러자니 모두가 고생이지. 그런데 네 형은 그동안 병이 나서 너를 못 보러 왔다. 아마 오늘 저녁 꼭은 올 터이지. 네, 좀 보내주세요. 벌써부터 어찌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렇지. 너 왔다는 말을 듣고 나도 보고 싶어 하였는데 형제끼리 그렇지 않으리야. 이마님은 원래 시집을 멀리 와서 부모 형제를 몹시 그리워해 본 경험이 있는 터라 이 말에는 깊은 동정이 나타난다. 거기를 또 가니? 이제 그만 곱게 입고 앉았다가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재미있게 살지. 그렇게 고생할 것이 무엇이니? 아직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일러주는 것 같이 경희에 대하여 말을 하다가 마주 앉은 경희 어머니에게 눈을 향하여 그렇지 않소, 내 말이 옳지요 하는 것 같았다. 네, 하던 공부 마칠 때까지 가야죠. 그것은 그리 많이에 무엇하니? 사내니 고을을 간단 말이냐? 군주사라도 한단 말이냐? 지금 세상에 사내도 배워가지고 쓸 데가 없어서 쩔쩔매는데. 이마님은 여간 걱정스러워 아니한다. 그리고 대관절 계집애를 일본까지 보내어 공부를 시키는 사돈 영감과 마님이며 또 그렇게 배우면 대체 무엇 하자는 것인지를 몰라 답답해한 적은 오래전부터 있으나 다른 집과 달라 사돈집 일이라 속으로는 늘 저 계집애를 누가 데려가나 욕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대로는 모른 채 하여 왔다가 오늘 우연한 좋은 기회에 걱정해 오던 것을 말한 것이다. 경희는 이마님 입에서 어서 시집을 가거라 공부는 해서 무엇하니 꼭 이 말이 나올 줄 알았다. 속으로 옳지 그럴 줄 알았지 하였다. 그러고 어제 오셨던 이모님 입에서 나오던 말이며 경희를 보실 때마다 걱정하시던 큰어머니 말씀과 모두 일치되는 것을 알았다. 또
작년 여름에 듣던 말을 금년 여름에도 듣게 되었다. 경희의 입술은 간질간질하였다. 먹고 입고만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알아야 사람이야요. 당신 댁처럼 영감 아들간에 첩이 넷이나 있는 것도 배우지 못한 까닭이고 그것으로 속을 썩이는 당신도 알지 못한 죄예요. 그러니까 여편네가 시집가서 씨앗해보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르쳐야 하고 여편네 두고 첩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가르쳐야만 합니다. 하고 싶었었다. 이외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도 하고 싶었었다. 그러나 이마님 입에서는 반드시 오늘 아침에 다녀가신 할머니의 말씀과 같은 예, 옛날에는 여편네가 배우지 않아도 수부다남하고 잘만 살아왔다. 여편네는 동서남북도 몰라야 복이 많단다. 예, 공부한 여학생들도 보리방아만 찍게 되더라. 사내가 첩 하나도 들 줄 모르면 그것이 사내냐? 하던 말씀과 같이 꼭 이마님도 할 줄 알았다. 경희는 쇠기에 경을 읽지 하고 제 입만 아프고 저만 오늘 저녁에 또 이 생각으로 잠을 못 자게 될 것을 생각하였다. 또 말만 시작하게 되면 답답하여서 속이 불과같이 탈 것. 자연 오랫동안 되면 덴마루에서는 기다릴 것을 생각하여 차라리 일절 입을 다물었다. 더구나 이마님은 입이 걸어서 한 말을 들으면 10말쯤 거짓말을 보태어 여학생의 말이라면 어떻든지 흉만 보고 욕만 하기로는 수단이 용한 줄을 알았다. 그래서 이마님 귀에는 좀처럼한 변명이라든지 설명도 조금도 곱게 들리지 않을 줄도 짐작하였다. 그러고 어느 때 경희의 형님이 경이 들어 예, 우리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더구나 시집 이야기는 일절 말아라. 여학생들은 예사로 시집 말들을 하더라. 아이고 망측한 세상도 많아라. 우리 자라날 때는 어디서 처녀가 시집말을 해보아 하신다. 그뿐 아니라 여러 여학생 험담을 어디 가서 그렇게 듣고 오시는지 듣고만 오시면 꼭 나 들으라고 빗대놓고 하시는 말씀이 정말 내 동생이 학생이어서 그런지 도무지 듣기 싫더라. 일본 가면 계집애 버리느니 별별 못 들을 말씀을 다 하신단다. 그러니 아무쪼록 말을 조심해라. 한 부탁을 받은 것도 있다. 경희는 또 이마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하여 마음이 조릿조릿하였다. 그래서 다른 말 시작되기 전에 덴마루로 달아나려고 궁둥이가 들썩들썩하였다. 이따가 급히 입을 오라범 속적삼을 하던 것이 있어서 가보아야겠습니다. 고 경희는 알터니가 빠진 만큼 시원하게 그 앞을 면하고 덴마루로 나서며 큰 숨을 한 번 쉬었다. 왜 그리 늦었소? 그래서 그 아버지를 어떻게 했소? 오라버니 댁은 그동안 버선 한 짝을 다 기워놓고 또 한 짝에 앞볼을 대이다가 경희를 보자마자 무릎 위에다가 놓고 바싹 가까이 앉으며 궁금하던 이야기 끝을 재우쳐 묻는다. 경희의 눈살은 찌푸려졌다. 두 뺨이 실쭉해졌다. 시월이는 빨래를 개키다가 경희의 얼굴을 눈결에 슬쩍 보고 눈치를 채었다. 작은 아씨, 서문한댁 마님이 또 시집 말씀을 하시지요? 아침에 경희가 할머니 다녀가신 뒤에 마루에서 혼잣말로 시집을 갈 때 가더라도 하도 여러 번 들으니까 이젠 도무지 싫어 죽겠다. 하던 말을 시월이가 부엌에서 들었다. 지금도 자세히는 들리지 않으나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작은 아씨의 얼굴이 저렇게 불량하거니 하였다. 경희는 웃었다. 그러고 바느질을 붙들며 이야기 끝을 연속하였다. 안마루에서는 여전히 두 마님은 서로 술도 전하며 담배도 잡수면서 경희의 말을 한다. 애기가 바느질을 다 해요? 네, 바느질도 곧잘해요. 남종의 웃옷은 못하지요마는 제 옷은 꿰매어 입지요. 아이고 저런, 어느 틈에 바느질을 다 배웠어요. 양복 속적삼을 다 해요. 학생도 바느질을 다 하나요?
이마님은 과연 여학생은 바늘을 쥘 줄도 모르는 줄 알았다. 더구나 경희와 같이 서울로 일본으로 쏘다니며 공부한다 하고 덜렁이고 똑 사내 같은 학생이 제 옷을 꿰매어 입는다 하는 말에 놀랐다. 그러나 역시 속으로는 그 바느질 꼴이 오죽할까 하였다. 김 부인은 딸의 칭찬 같으나 묻는 말에 마지못하여 대답한다. 어디 바느질이나 제법 앉아서 배울 새나 있나요? 그래도 차차 철이 나면 자연히 의사가 나나 보아요. 가르치지 아니해도 저절로 꿰매게 되더구먼요. 어려운 공부를 하면 의사가 트이나 보아요. 김 부인은 말끝을 끊었다가 다시 말을 한다. 이마님 귀에는 꼭 거짓말 같다. 양복 속적삼은 작년 여름에 남대문 밖에서 인려가 와서 가르치던 재봉틀 바느질 강습수회를 날마다 다니며 배웠지요. 제 조카들의 양복도 해서 입히고 모자도 해서 씌우고 또 제 오라비 여름 양복까지 했어요. 일어를 아니까 선생하고 친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가르쳐주지 않는 것까지 다 가르쳐주더래요. 낮에는 배워가지고 와서는 밤이면 똑 12시, 새로 1시까지 앉아서 배운 것을 보고 그대로 그리고 모두 치수를 적고 했어요. 나는 그게 무엇인가 하였더니 나중에 재봉틀 회사 감독이 와서 그러는데 이제까지 일어로만 한 것이어서 부인네들 가르치기에 불편하더니 따님이 만든 책으로 펑 유익하게 쓰겠습니다 하는 말에 그런 것인 줄 알았어요. 좀 가르치면 어디든지 그렇게 쓸 때가 있더구먼요. 그뿐 아니라 그 점잖은 일본 사람들에게도 어찌 존대를 받는지 몰라요. 그 애가 왔단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감독이 일부러 일전에 또 찾아왔어요. 일본서 졸업하고는 기어이 자기 회사의 일을 보아달라고 하더래요. 처음에는 월급 1,500냥은 쉽대요. 차차 오르면 3년 안에 2,500냥을 받는다는데요. 다른 여자는 제일 많은 것이 750냥이라는데 아마 그 애는 일본까지 가서 공부한 까닭인가 보아요. 저것도 그 애가 재봉틀에 한 것입니다. 하며 맞은편 벽에 유리에 늘어 걸어놓은 앞에 물이 흐르고 뒤에 나무가 총총한 총경치를 턱으로 가리킨다. 경희의 어머니는 결코 여기까지 딸의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한 것이 자연 월급말까지 하게 된 것은 부지 중에 여기까지 말하였다. 김 부인은 다른 부인네들보다 더구나 이사돈 마님보다는 훨씬 계명을 한 부인이다. 근본 성품도 결코 남의 흉을 보는 부인은 아니었고 혹 부인네들이 모여 여학생들의 못된 점을 꺼내어 보든지 하면 그렇지 않다고까지 반대를 한 적도 많으니 이것은 대개 자기 딸 경희를 몹시 기특하게 하는 까닭으로 여학생은 바느질을 못한다든가 빨래를 아니한다든가 살림살이를 할 줄 모른다던가 하는 말이 모두 일부러 흉을 만들어 말하거니 했다. 그러나 공부에서 무엇하는지 왜 경희가 일본까지 가서 공부를 하는지 졸업을 하면 무엇에 쓰는지는 역시 김 부인도 다른 부인과 같이 몰랐다. 혹 여러 부인이 모여서 따님은 그렇게 공부를 시켜서 무엇하나요? 질문을 하면 누가 아나요? 이 세상에는 계집애라도 배워야 한다니까요.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늘 들어오던 말로 어물어물 대답을 할 뿐이었다. 김 부인은 과연 알았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존대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번질한 양복을 입고 금시계줄을 느린 점잖은 감독이 조그마한 여자를 일부러 찾아와서 절을 수없이 하는 것이라든지 종일 한 달 30일을 악을 쓰고 속을 태우는 보통 학교 교사는 많아야 620냥이고 보통 500냥인데 천천히 놀면서 1년에 병분 2짝만이라도 잘만 놓아주시면 월급을 꼭 40원씩은 드리지요. 하는 말에 김 부인은 과연 공부라는 것은 꼭 해야 할 것이고 하면 조금 하는 것보다
일본까지 보내서 시켜야만 할 것을 알았다. 그러고 어느 날 저녁에 경희가 공부를 하면 많이 해야겠어요. 그래야 남에게 존대를 받을 뿐 아니라 저도 사람 노릇을 할 것 같아요. 하던 말이 아마 이래서 그랬던가 보다 하였다. 김 부인은 이제부터는 의심 없이 확실히 자기 아들이 경희를 왜 일본까지 보내라고 애를 쓰던 것, 지금 세상에는 여자도 남자와 같이 많이 가르쳐야 할 것을 알았다. 그래서 김 부인은 이제까지 누가 따님은 공부를 그렇게 시켜 무엇합니까? 물으면 등에서 땀이 흐르고 얼굴이 벌겋게 취해지며 이럴 때마다 아들만 없으면 곳이라도 데려가 시집을 보내고 싶은 생각도 많았었으나 지금 생각하니 아들이 뒤에 있어서 자기 부부가 경희를 데려다 시집을 보내지 못하게 한 것이 다행하게 생각된다. 그러고 지금부터는 누가 묻든지 간에 여자도 공부를 시켜야 의사가 나서 가르치지 아니한 바느질도 할 줄 알고 일본까지 보내어 공부를 많이 시켜야 존대를 받을 것을 분명히 설명까지라도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사돈마님 앞에서 부지중 여기까지 말을 하는 김 부인의 태도는 조금도 주저하는 빛도 없고 그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그 눈에는 나는 이러한 영광을 누리며 이러한 재미를 본다 하는 표정이 가득하다. 사돈마님은 반신반의로 어떻든 끝까지 들었다. 처음에는 물론 거짓말로 들을 뿐만 아니라 속으로 너는 아마 큰 계집애를 버려놓고 이제 시집 보낼 것이 걱정이니까 저렇게 없는 칭찬을 하나 보구나 하며 이야기하는 김 부인의 눈이며 입을 노려보고 앉았다. 그러나 이야기가 점점 길어질수록 그럴듯하다. 더구나 감독이 왔더란 말이며 존대를 하더란 것이며 사내도 여간한 군주사쯤은 바랄 수도 없는 월급을 2,000냥까지 주겠더란 말을 들을 때는 설마 저렇게까지 거짓말을 할까 하는 생각이 난다. 사돈마님은 아직도 참말로는 알고 싶지 않으나 어쩐지 김 부인의 말이 거짓말 같지는 아니하다. 또 벽에 걸린 수도 확실히 자기 눈으로 볼 뿐 아니라 쉴 새 없이 바퀴 구르는 재봉틀 소리가 당장 자기 귀에 들린다. 마님 마음은 도무지 이상하다. 무슨 큰 실패나 한 것도 같다. 양심은 스스로 자복하였다. 내가 여학생을 잘못 알아왔다. 정말 이 집 딸과 같이 계집애도 공부를 시켜야겠다. 어서 우리 집에 가서 내외시키던 손녀딸들을 내일부터 학교에 보내야겠다며 꼭 결심을 했다. 눈앞이 아물아물해오고 귀가 찡한다. 아무 말 없이 눈만 껌뻑껌뻑하고 앉았다. 뒷곁으로 불어들어오는 시원한 바람 중에는 젊은 웃음소리가 사접시를 깨뜨릴 만큼 재미스럽게 쌓여 들어온다. 2. 이 더운데 작은 아씨 무얼 그렇게 하십니까? 얼굴은 억죽억죽 없고 머리는 평양머리를 해서 얹고 알록달록한 면주 수건을 아무렇게나 쓴 나이가 한 40가량 된 떡장사는 을에 하루에 한 번씩 이 집을 들른다. 심심하니까 장난 좀 하오. 경희는 앞치마를 치고 마루 끝에 서서 서투른 칼질로 팔을 썬다. 어느 틈에 김치 담그는 법을 다 배우셨어요? 날마다 다니며 보아야 작은 아씨는 도무지 노시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책을 보시지 않으면 글씨를 쓰시고 바느질을 아니하시면 저렇게 김치를 담그시고. 여편네가 여편네 할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신통할 것 있어. 작은 아씨 같으니나 그렇지 어느 여학생이 그렇게 마음을 먹는 이가 있나요? 떡장사는 무릎을 치며 경희의 앞으로 바싹 앉는다. 경희는 빙긋이 웃는다. 그건 떡장사가 잘못한 것이지. 여학생은 사람 아니오. 여학생도 옷을 입어야 살고 음식을 먹어야 살 것이 아니오. 아이고 그러게 말이지요. 누가 아니래요. 그러나 작은 아씨 같이 그렇게 하는 여학생이 어디 있어요? 자, 칭찬 많이 받았으니 떡이나 한 20냥 어치 살까?
아이고, 어멈을 저렇게 하시네. 떡 팔아먹으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변덕이 뒤룩뒤룩한 두 뺨의 살이 축 처진다. 그리고 너는 나를 잘못 아는구나 하는 원망의 두둑한 입술이 삐쭉한다. 경희는 곁눈으로 보았다. 그 마음을 짐작하였다. 아니요, 부러 그랬지. 칭찬을 받으니까 좋아서. 아니에요. 칭찬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다시 정다이 바싹 앉으며 허허 너털 웃음을 한판 내쉰다. 정말 몇 해를 두고 날마다 다니며 보아야 작은 아씨처럼 낮잠 한 번도 주무시지 않고 꼭 무엇을 하시는 아씨는 처음 보았어요. 떡장사 오기 전에 자고 떡장사 가면 또 자는 걸 보지를 못하였지. 또 저렇게 우스운 말씀을 하시네. 떡 장사가 아무 때나 아침에도 다녀가고 낮에도 다녀가고 저녁 때도 다녀가지. 학교에 다니는 학생같이 시간을 맞춰서 다니나요? 응? 그렇지 않소? 하며 툇마루에서 맷돌에 풀을 갈고 있는 시월이를 본다. 시월이는 그래요. 어디가 아프시기 전에는 한 번도 낮잠 주무시는 일 없어요. 여보, 떡장사 떡이 다 쉬면 어찌하려고 이렇게 한가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오. 아니, 관계치 않아요. 떡장사의 말소리는 아무 힘이 없다. 떡장사는 이 작은 아씨가 그래서 어쨌소 하며 받아만 주면 이야기할 것이 많았다. 저희 집 떡방아 찢던 일꾼에게서 들은 요새 신문에 어느 여학생이 학교 간다고 나가서는 며칠 안이 들어오는 고로 수색을 해보니까 어느 사내에게 꼬임을 받아서 첩이 되었더란 말이며 어느 집에는 며느리로 여학생을 얻어왔더니 버성 깁는데 올도 찾을 줄 몰라 삐뚤어 되었더란 말. 밥을 하였는데 반은 태웠더란 말. 날마다 사방으로 쏘다니며 평균 한마디씩 들어온 여학생의 험담을 하려면 부지기수였다. 그래서 이렇게 신이 나서 무릎을 치며 바싹 들어앉았으나 경희의 말대답이 너무 냉정하고 점잖으므로 떡장사의 속에서 뻗쳐오르던 것이 어느덧 거품 꺼지듯 꺼졌다. 떡장사의 마음은 무엇을 잃은 것 같이 공연히 서운하다. 떡바구니를 들고 일어설까 말까 하나 어쩐지 딱 일어설 수도 없다. 그래서 떡바구니를 두 손으로 누른 채로 앉아서 모른 채하고 칼질하는 경희의 모양을 아래 위로 훑어도 보고 마루를 보며 선반 위에 얹은 소반의 수효도 세어보고 정신없이 얼빠진 것 같이 앉았다. 흰떡 된양어치하고 계피떡 두냥 반어치만 내놓게. 김 부인은 고운 돗자리 위에서 부채질을 하면서 들어누웠다가 딸 경희가 좋아하는 계피떡하고 아들이 잘 먹는 흰떡을 내놓으라 하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낸다. 떡장사는 멀거니 앉았다가 깜짝 놀라 내놓으라는 떡의 수요를 몇 번씩 되풀이에 세어서 내놓고는 뒤도 돌아보지를 않고 떡바구니를 이고 나가다가 다시 이댁을 오지 못하면 떡을 못 팔게 될 생각을 하고 작은 아씨, 내일 또 와요. 하며 대문에 나서서는 큰 숨을 쉬었다. 생산팔 두루마기 고름을 달고 앉았던 경희의 오라버니 댁이며 경이며 시월이며 서로 얼굴들을 쳐다보며 말없이 싱긋싱긋 웃는다. 경희는 속으로 기뻐한다. 무엇을 얻은 것 같다. 떡장사가 다시는 남의 흉을 보지 아니하리라 생각할 때 큰 교육을 한 것도 같다. 경희는 칼자루를 들고 앉아서 무슨 생각을 곰곰이 한다. 참 애기는 못할 것이 없다.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여 시름없이 두 손을 마주잡고 앉았다가 간단히 이 말을 하고는 다시 입을 꾹 다물며 한숨을 산이 꺼지도록 쉬는 한 여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큰 걱정과 서름이 있는 것 같다. 이 여인은 근 20년 동안이나
이 집과 친하게 다니는 여인이라 경희의 형제들은 아주머니라 하고 이 여인은 경희의 형제를 자기의 친조카들 같이 귀해한다. 그래서 심심하여도 이 집으로 오고 속이 상할 때에도 이 집으로 와서 웃고 간다. 그런데 이 여인의 얼굴은 항상 검은 구름이 끼고 좋은 일을 보든지 즐거운 일을 당하든지 끝에는 반드시 휘이 한숨을 쉬는 쌓이고 쌓인 서름의 원인을 알고 보면 누구라도 동정을 아니할 수 없다. 이 여인은 소년과부라. 남편을 잃은 후로 애절복통을 하다가 다만 재미를 붙이고 낙을 삼는 것은 천행만행으로 얻은 유복자 수남이 있음이라. 하루 지나면 수남이도 조금 크고 한 해 지나면 수남이가 한 살이 는다. 겨울이면 추울까 여름이면 더울까 밤에 자다가도 곤히 자는 수남의 투덕투덕한 볼깃짝을 몇 번씩 뚜덕뚜덕 하던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아들은 어느덧 나이 16세에 이르러 사방에서 혼인하자는 말이 끊일 새 없었다. 수남의 어머니는 새로이 며느리를 얻어 혼자 재미를 볼 것이며 남편도 없이 혼자 패백받을 생각을 하다가 자리 속에서 눈물도 많이 흘렸다. 그러나 행여 이렇게 눈물을 흘려 귀중한 아들에게 사위스러울까 보아 할 수 있는 대로는 슬픔을 기쁨으로 돌려 생각하고 눈물을 웃음으로 이루려 하였다. 그래서 알뜰살뜰히 돈이며 폐물 등 속을 며느리 얻으면 주려고 모았다. 유일무이의 아들을 장가들이는 데는 꺼리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았다. 그래 며느리 선을 시어머니가 보면 아들이 가난하게 산다고 하는 거로 수남이 어머니는 일체 중매에게 맡기고 궁합이 맞는 것으로만 혼인을 정하였다. 새 며느리를 얻고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옷 같은 손녀며 금 같은 손자를 보아 집안이 떠들썩하고 재미가 퍼부을 것을 날마다 상상하며 기다리던 며느리는 과연 오늘의 이 한숨을 쉬게 하는 원수이다. 17에 시집 온 후로 8년이 되도록 시어머니 저고리 하나도 꿰매어서 정다히 들여보지 못한 철전지 하늘, 시어머니 가슴에 안겨주니 며느리라. 수남의 어머니는 본래 성품이 순하고 덕스러우므로 아무쪼록 이 며느리를 잘 가르치고 잘 만들려고 애도 무한히 쓰고 남모르게 복장도 많이 쳤다. 이러면 나을까 저렇게 하면 사람이 될까 하여 혼자 궁구도 많이 하고 타이르고 가르치기도 수없이 하였으나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도 일반이라. 바늘을 쥐어주면 곧 졸고 앉았고 밥을 하라면 죽을 쏘아 놓으나 거기다가 나이가 먹어 갈수록 마음만 엉뚱해 가는 것은 더구나 사람을 기가 막히게 한다. 이러하니 때로 속이 상하고 날로 기가 막히는 수남의 어머니는 이 집에 올 때마다 이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 저고리를 얌전히 하는 것을 보면 나는 이 며느리 손에 저렇게 저고리 하나도 얻어 입어보지 못하나 하며 한숨이 나오고 경희의 부지런한 것을 볼 때 나는 왜 저런 민첩한 며느리를 얻지 못하였는가 하며 한숨을 쉬는 것은 자연한 인정이리라. 그러므로 이렇게 멀거니 앉아서 경희의 김치 담그는 양을 보며 또 떡장사가 한참을 떠들고 간 뒤에 간단한 이 말을 하는 끝에 한숨을 쉬는 그 얼굴은 차마 볼 수가 없다. 머리를 숙이고 골몰이 칼질하던 경희는 이미 이 아주머니의 서름의 원인을 아는 터이라 그 한숨 소리가 들리자 온몸이 찌르르 하도록 동정해 간다. 경희는 이 자극을 받는 동시에 이와 같이 조선 안에 여러 불행한 가정의 형편이 방금 제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다. 힘있게 칼자루로 도마를 탁 치는 경희는 무슨 큰 결심이나 하는 것 같다. 경희는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가질 가정은 결코 그런 가정이 아니다. 나뿐 아니라 내 자손, 내 친구, 내 문인들이 만들 가정도 결코 이렇게 불행하게 하지 않는다. 오냐 내가 꼭 한다 하였다.
경이는 껑충 뛴다. 안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풀 쏘는 10월을 따라간다. 예, 나하고 하자. 부뚜막에 올라앉아서 풀막대기로 저으랴? 아궁이 앞에 앉아서 때랴? 어떤 것을 하였으면 좋겠니? 너 하라는 대로 할 터이니. 두 가지를 다 할 줄 안다. 아이고, 그만두셔요. 더운데. 10월이는 더운데 혼자 풀을 저으면서 불을 떼느라고 끙끙하던 중이다. 아이고, 인연의 팔자. 한탄을 하며 눈을 멀거니 뜨고 밀짚을 끌어떼고 앉았던 때라 작은 아씨의 이 말 한마디는 더운 중에 바람 같고 괴로움의 웃음이다. 10월이는 속으로 저녁 진지에는 작은 아씨의 즐기시는 옥수수를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얻어다가 쪄서 드려야겠다 하였다. 마지못하여 그러면 불을 떼셔요. 제가 풀을 저을 것이니. 그래, 어려운 것은 오랫동안 졸업한 네가 해라. 경이는 불을 떼고 10월은 풀을 젓는다. 위에서는 푸푸, 부글부글 하는 소리. 아래에서는 밀짚에 탁탁 튀는 소리. 마치 경이가 도쿄 음악학교 연주회석에서 듣던 관현악 연주 소리 같기도 하다. 또 아궁이 저 속에서 밀집 끝에 불이 댕기면 점점 불빛이 강하게 번지는 동시에 차차 아궁이까지 가까워지자 또 점점 불꽃이 약해져 가는 것은 마치 피아노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칠 때에 붕붕하던 것이 점점 땡땡하도록 되는 음률과 같아 보인다. 열심히 젖고 앉은 10월이는 이러한 재미스러운 것을 모르겠구나 하고 제 생각을 하다가 저는 조금이라도 이 묘한 미감을 느낄 줄 아는 것이 얼마큼 행복하다고도 생각하였다. 그러나 저보다 몇십 백배 묘한 미감을 느끼는 자가 있으려니 생각할 때 제 눈을 빼어버리고도 싶고 제 머리를 두드려 받치고도 싶다. 빨간 불꽃이 벼랑간 파란빛으로 변한다. 아, 이것도 사람인가. 밥이 아깝다 하였다. 경이는 부지중 재미도스럽다 하였다. 대체 작은 아씨는 별것도 다 재미있다 하십니다. 빨래하면 때국물 흐르는 것도 재미있다고 하시고 마루 걸레질을 치시면 아직 안 친 한편 쪽마루에 뿌연 것이 보기 재미있다 하시고 마당을 쓸면 티끌 많아지는 것이 재미있다고 하시고 나중에는 무엇까지 재미있다고 하실는지 뒷간에 구데기 끓는 것은 재미있지 않으셔요? 경이는 속으로 오냐, 물론 그것까지 재미있게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은 언제나 그렇게 밝아지고 내 머리는 어느 때나 거기까지 발달될는지 불쌍하고 한심스럽다 하였다. 예, 그런데 말끝이 나왔으니까 말이다. 빨래 언제 하니? 왜요? 모레는 해야겠어요. 그러면 저녁 때 늦지? 아마 늦을걸요? 일찍 끝이 나더라도 개천에게 살아라. 그러면 건너방 아씨하고 저녁 해놓을 터이니 늦게 돌아와서 잡수어라. 내 손으로 한 밥맛이 어떤가 보아라. 히히. 10월에도 같이 웃는다.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인정스러운가 한다. 누가 나 먹으라고 단 참외나 주었으면 저 작은 아씨 갖다 드리게. 속으로 혼잣말을 한다. 과연 10월이는 이렇게 고마운 소리를 들을 때마다 황송스러워 어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입이 있으나 어떻게 말할 줄도 모르고 다만 작은 아씨가 잘 먹는 과실은 아는지라 제게 돈이 있으면 사다가라도 드리고 싶으나 돈은 없으므로 사지는 못하되 틈틈이 어디 가서 옥수수며 살구는 곧잘 구해다가 드렸다. 이렇게 경이와 10월이는 사이가 좋을 뿐 아니라 이번에 경이가 일본에서 올 때 10월의 자식 점동이에게는 큰댁 애기네들보다 더 좋은 장난감을 사다가 준 것은 뼈가 녹기 전까지는 잊을 수가 없다.
예. 그런데 너와 일할 것이 꼭 하나 있다. 무엇이에요? 글쎄, 무엇이든지 내가 하자면 하겠니? 아무렴요, 하지요. 너 왜 그렇게 우물뚜껑을 더럽게 해놓니? 도무지 더러워서 볼 수가 없다. 그러니 내일부터 설음질 뒤에는 꼭 날마다 나하고 우물뚜껑을 치우자. 너 혼자만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겠니? 네, 제가 혼자 날마다 치우지요. 아니, 나하고 같이 해. 재미스럽게. 또 재미요? 부엌이 떠들썩하다. 안마루에서 듣던 경희 어머니는 또 웃음이 시작되었군 하신다. 아이, 무엇이 그리 우스운지. 그 애가 오면 밤낮 셋이 몰려다니며 웃는 소리에 도무지 산란에 못 견디겠어요. 젊었을 때는 말똥 구르는 것이 다 우습다더니 그야말로 그런가 보아요. 수남 어머니에게 대하여 말을 한다. 웃는 것밖에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대게를 오면 산 것 같습니다. 수남 어머니는 또 휘 한숨을 쉰다. 마루에 혼자 떨어져 바느질하던 건너방 색시는 웃음소리가 들리자 한 발에 신을 신고 한 발에 집신을 끌며 부엌 문지방을 들어서며 무슨 이야기요? 나도 한다.